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에 있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퀴즈는요. 영양소는 풍부하고 근데 콜레스테롤도 낮고요. 또 해독 성분도 있다. 이러면 정말 최고의 굉장한 음식이 되겠죠. 콩이나 블루베리, 브로콜리, 요구르트, 토마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크리스토퍼 리브가 연기했던 이 가슴에 S자가 그려져 있고요. 바지 위에 팬티 입은 사람 있죠. 근데 힘은 굉장히 센 그 사람의 이름과 음식을 붙여서 한 단어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은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택하시지 말고요. 좋은 쪽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경제신간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웩,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쳐라. 창의성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내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1923님, 우리 경제를 구해줄 슈퍼맨은 어디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예, 우리 경제를 구해줄 슈퍼맨이 저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9034님, 렌틸콩이 엄청 팔렸다더니 콩도 정답인 이푸드였나 보네요. 라고 하셨고요. 0497님, 저랑 비슷하신데요. 이 음식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9661님, 저는 정크푸드족입니다. 건강에 좋은 이 음식은 맛이 없다는 게 함정이죠. 이 건강에 좋다는 게 오늘의 정답인 모모 푸드입니다. 이게 맛이 없다는 게 함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맛이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콩, 블루베리, 브로콜리,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대표적인 이 푸드입니다. 보기는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5시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인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어제 국내 두 번째 노후 원전이죠.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 재심을 했는데 또다시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의 최신 안전기술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월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지만은 여전히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라고 합니다. 위원회 판단이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은 사실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 고리 1호기가 2년 내 재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 여러 노후 원전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은 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보통 이제 수명 연장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냥 계속 운전하면 되는 건데 버티는 건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좀 속속들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은 3부와 4부를 좀 나눠서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부에서는요.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갖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을 차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부에서는 쟁점만 갖고 치열한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또 전문가들에게 들으면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꼼꼼하게 3부에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오 계신 분은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름이 많이 대변을 해주고 있네요. 예. 예.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제 2013년 3월 11일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주기 됐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후 대책들, 네. 또 종합 안전 대책들 이런 것들 쭉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 사실상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접속이 돼서 네.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좀 얘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실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안전 부분에서 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예산이 네. 좀 낭비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몇 대덕연구단지에서 네. 원자로 국산화 예. 설계 국산화를 이제 했던 한 20, 30년 경험 있는 그 설계 기술자들 네.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 이제 몇 번씩 모여서 주도적으로 이를 창단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예. 그 대표님은 어제 또 이 원안위 요청으로 그쪽에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제 제가 이제 R7이라고 하는 네. 원전 안전 기준인데 특히 이제 경남용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이제 콘크리트 건물. 네. 그거에 대해서 캐나다 규제 기준인데 R7이라는 것이 예. 제대로 평가해서 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원자력 안전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R-7에 대한 의견도 뭐 전문적으로 많이 주셨겠지만 전체적인 좀 분위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사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지 않습니까? 네. 원전 가동에 대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다.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네.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주 쪽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네.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많은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우리 원자력 안전 미래 멤버들이 제시한 네. R7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저는 이제 그래서 3시에 들어갔었죠 오후에. 예. 그래서 이 R7에 있어서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은 이게 이 원전에 잘 적용이 돼야지 되는 기준인데 잘 적용이 안 돼서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정윤 대표님의 의견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찬핵도 반핵도 아닙니다. 네. 발전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좀 롤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2년 전에 이제 저희 단체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안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전에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이런 네. 쪽 측면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반대쪽에서 네. 안전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달려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동안에 예. 이제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나의 과제, 예. 기술 연구 과제로 취급하던 것들이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건 현실이다.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네.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항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원자력 안전 쪽은 네. 분명히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경제적인 논리로 뭘 얘기하지 못하게 또는 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네. 어떤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렇군요. 외부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이것이 제대로 안전히 알겠습니다. 활동이 되겠다. 네. 이런 것을 느꼈죠. 예. 근데 지금 그 이정윤 대표님 캐나다 원자력 공사에서 직접 설계를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이 원전 연장에는 반대를 하신 게 맞죠? 지금 현재 저는 연장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안전 기준인 경남연기 안전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적용이 않았다.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1호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평가에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취급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증거로는 1월 15일 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원자력 네. 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와 그 전에 작년 10월에 공개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상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안 하다 이 여부를 떠나서 네. 2, 3, 4, 5기의 후속기죠. 네. 1호기의 후속기죠. 2, 3, 4, 5기에서 대폭 반영이 돼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1호기가 계속 운전이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2, 3, 4, 5기에 적용된 안전 기준이나 또는 설비 보강이 네. 1호기 계속 운전 시점에 보강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전의 안전 기준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네. 1호기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R7 자체를 두고 볼 때 예. 이것이 다른 분야도 제대로 검토가 됐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R7에 대해서 너무 네.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정희 대표께서 월성 23, 4호기가 이런 R7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운전을 하려는 1호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일반인들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근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R7을 적용해서 예. 하나의 케이스인데 중수형 원자로는 가동 중에 연료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용기의 압력경이 항상 수시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부분이 네. 경남용기 소위 얘기하는 관통부죠. 예. 관통부인데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좀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좀 물이 찰랑찰랑 되어 있잖아요. 중수로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건 이제 그거가 좀 개념이 다른가요?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R7을 적용하면 경남용기를 구성하는 압력경계는 쇠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쇠요. 쇠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지금 물로 이래 채워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이 네. 일정 한 1기압까지는 아니고 예. 일정한 압력은 견딜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네. 경남용기 내부에 사고 조건에서 고온 고압의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주중기 배관이 터지는 어떤 사고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때 네. 가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남용기는 그 가압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은 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군요. 30년 전에는 예. 그것이 물로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도 허용이 된다. 이런 관점이었지만 예. 2, 3, 4, 5기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수문을 달았거든요. 예. 그런 설비들이 보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월성 1호기는 그런 기준을 조금 더 만족시켜야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게 원자력 안전법에서 법적으로 다루고 예. 있는 계속 운전의 기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아쉽게도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현행 안전 기준인 R7을 적용 안 해도 네. 안전에 부합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랑 예. 이게 논쟁이 진행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할 만큼, 근데 계속 운전의 어떤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안전성에는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을 연결을 해서요.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 월성 1호기 원전 재가동, 그러니까 이 계속 운전에 대한 심의가 또 미뤄졌어요. 네. 네. 근데 운전을 해도 된다고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이정현 대표님 네, 네. 인터뷰. 들으셨을 때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이 충족이 다 안 돼서 조금 미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주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예, 지금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그 R7 네. 미충족 그 요건을 들어서 예. 계속운전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 그 전에 이제 그 제조된 그 자동차를 보면은 이제 뭐 에어백이 네.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안전장치들이 더 보강이 돼서 예. 또 고급차 같으면 이제 그 사이드 에어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 또 고급의 자동차가 더 안전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조수석에 에어백도 있는 그런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R7 요건을 일부 충족을 못하는 게 있지만 네. 이미 있는 그런 설비로서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정현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 가압이 계속 될 때 그걸 좀 막아주려면은 물이 찰랑찰랑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이게 자동차 에어백하고 비교를 하자고 생각을 하니 자동차보다는 이 원자력 발전기가 엄청나게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물로 그냥 대충 막아서 될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근데 그 저장조 수문 예를 들면요. 네. 그 사유 해결료가 나가는 그 원자력 그 연료 보관실이 있거든요. 네. 보관실로 들어가는 관이 하나 있고 예.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에 한두 개씩 네. 그 관을 열고 닫는 밸브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관실에서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로 가는 이제 그게 이제 열려져 있는데 네. 평소에는 그 사용 해결료가 들어가는 보관실로 들어가는 그 밸브가 예.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이 그 예. 내부 저장조하고 연결된 그 물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요. 그러면은 밸브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밸브가 잠겨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밸브가 잠겨져 있어서 압력 경계가 네. 밸브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밸브 바깥쪽에서는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쪽 그 밸브 안쪽에서는 또 다른 압력이 있고 그래서 압력이 차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안전성은 또 문제될 만한 게 없었나요? 사실은 그 R7 얘기가 되기 전에는요. 예. 여태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안전성 관련된 거는 지진에 의한 거. 네. 지진에 의해서 이제 또 이 월성 1호기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출력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출력 양이다. 계수요? 예.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다각도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지진에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이제 안산함인가 뭐 이런 두 개의 다른 재질로 된 그런 그 바위가 바위 밑에 이제 경락 건물 밑에 다른 구조의 바위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다른 구조의 바위가 이렇게 접시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진이 되더라도 지금 뭐 부둥치마 이런 거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예. 부둥치마가 확산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이제 최근에 났고요. 저희가 네. 이게 저희 서울공대 그 건설환경공학부 지진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또 안전 전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요. 예. 일단 지진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재질의 안반이 위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많이 기울어질 정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많이 기울어졌더라도 거기 압력간 파단에 의해 가지고
압력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손상이 돼서 예. 이제 그 원자로가 반응하는 정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압력관 파단에 의해서 그 제어봉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봉이 예. 움직일 정도까지 이렇게 파손이 될 수는 없다. 기계적으로 그게 될 수 없다라고 또 판단이 됐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역시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정지하는 계통이 두 개가 있는데 또 네. 중성자를 아주 잘 잡아먹는 그런 흡수물질, 그런 그 액을 농축액을 이렇게 또 뿌려줄 수 있는 제2의 안전수단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 설계 기준 사고 이외에 아주 심각한 사고가 오더라도 원자로를 예.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고 출력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그렇게 다 해석이 해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정윤 대표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은 그걸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새로 제기가 되고. 안전성 문제 제기가요.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R7 문제도 뭐 몇 개월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이거에 대한 검토를 이미 했던 걸로 이렇게 물론 다 네. 이정인 대표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한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 네. 중요한 거 예.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그 판단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 전력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폐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었어요. 주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전기 출력이 사실 60만밖에 안 되니까 그 가동 중지를 해도 뭐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에 큰 영향은 안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네. 사실은 그거가 정지가 되면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60만짜리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 발전 원가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고 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이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산화탄소 미배출 예. 이런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호기만 봐서는 그 증가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미미할 거고 또 발전 원가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네. 이제 이런 원칙이 계속 다른 호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라고 그렇죠. 네. 좀 그렇지만은 원자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한국 수력원 경제성도 경제성도 뭐 한수원 입장에서만 보면은 예. 설비 개선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6천억 원 정도 또 썼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만 예. 우리는 이 한수원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국가 전체를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하는데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되게 되고 네. 그런 데서 오는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어쨌든 이정윤 대표하고 주 교수님하고의 의견은 많이 상반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원안위에서도 아마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3부 마무리하고 또 다시 4부에서 직접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예,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기획은요, 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해야지 되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안전기준 중에 R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월성 2, 3, 4호기는 다 충족이 되고 있는데 1호기는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는 1호기는 다 안전에 있어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충족을 시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안전하게 가자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이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에어백이 처음에는 그냥 전면에만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측면까지 있어야지 되는 정도로 안전 기준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충족시키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정윤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이정윤 대표님은 계속 말씀하신 게 R7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한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대표님. 예, 그 밸브가 네. 평상시에는 이제 주 교수님 말씀대로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거의 대부분 닫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는 온 파워 리필링, 즉 운전 중에 연료를 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중수로는 그 경수로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발표 자료를 보니까 한 40분, 50분 정도는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 열릴 때는 경납용기의 압력 경계가 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어느 원전에도 경납용기의 압력 경계가 무리되는 나라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월성 1호기에서 건설을 할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해결료 교환기가 물려 있으니까 그 방출구에 볼밸브 2개 있는데 물려 있으니까 해결료 교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로 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들어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워터 수막 그러니까 이제 수두라고 하는 일정 뭐 0.3m 3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수두가 있는데 그 정도 수두와 요 두 가지가 더블 배리어, 즉 이중 경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월성 1호기 때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2, 3, 4호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R7을 적용하면서 경납용기는 전부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쇠로 돼야 됩니다. 물이 아니라 쇠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R7을 적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경납용기에 수 달고 그 챔버에 그 방에 방출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그것이 위에 볼밸브가 있고 방출구 볼밸브가 있고 밑에는 수문이 있는데 밑에 있는 수문이 열리면 볼밸브가 닫혀야 되고 볼밸브가 열려서 연료가 빠져나오면 밑에 있는 수문은 닫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납용기가 24시간 어떤 경우에도
항상 닫혀 있는 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겠습니다. 심층 방어적으로 경남 용기가 최종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R7에서 분명히 적용을 해서 네. 2, 3, 4억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현행 기준이거든요. 분명히 안전성이 향상이 된 거고 월성 1호기가 알겠습니다. 계속 예. 운전 시점이 현재에서는 그 수준을 만족하는 맞춰야 게 된다. 맞다라고 예. 저는 법적으로도 얘기하는 맞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예. 네. R7. 그러니까 자꾸 R7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익숙해졌는데 청취자분들은 이거 R7이 뭐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간략하게 R7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정희 대표님에 대한, 이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7이라는 게 아마 예. Requirement 7.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인데요. 네, 캐나다 요건. 그 안전규제위원회에서 네. 1991년에 이제 새로 그동안에 이제 규제 경험을 반영을 해서 그 규제 요건을 기준을 좀 강화하는 네.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원자로 경납 건물에 네. 적용되는 예. 그 특정한 부류의 그런 예. 그 조금 강화된 그런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이정현 대표님께서.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 충족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건데 주 교수님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런 요건을 예. 그게 이제 R7 요건인지는 저는 이제 확인을 못 예. 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밸브가 열리고 네. 해결료가 빠져나올 빠지고, 때 예. 저쪽에 수문이 없으니까 이제 압력 경계가 예.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아까 40분 네.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원자로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돼서 네. 그것이 그 압력 경계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느냐 예.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밸브가 예. 그 관을 막는 그 밸브가 이제 전력으로 작동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사고가 상황이 되면은 그 신호가 와서 그 밸브가 닫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전력도 끊기고 밸브가 아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문제는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전력도 끊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력이 그런데 끊기는 게 지진이나 뭐 이런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진이라든지 무슨 예.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네. 그게 차단이 됐을 때 이제 전력이 끊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겹쳐야 되는 거죠. 네. 리퓨얼링을 하려고 예. 그랬는데 그때 뭐 전력이 이제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밸브가 닫히지 않았다. 네. 그랬는데 이제 원자력 그 압력 용기 내에 압력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그 이제 물을 밀치고 네. 그 안에 있는 그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물을 밀치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여러 개가 겹쳐야 되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그렇죠. 이게 말씀이신가요?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력이 중단될 확률. 예. 그다음에 이제 고게 사용 해결료 그 연료를 방출할 시간에 발생할 또 네. 확률 뭐 이런 것도 다 곱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 압력이 많이 높아져서 또 물을 밀치고 나가야 될 또 그런 확률까지 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 교수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막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요. 예. 그 반핵이나 이 탈핵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요. 예. 100% 안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그 우리가 현대 문명 사회를 살면서 그 어떤 공학의 이기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네. 그렇게 100% 안전한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을 간다든지 네.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뭐 굉장히 높은 속도로 달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을 한다든지 네. 자동차의 바퀴가 예. 빠진다든지. 빠져가지고 예. 그렇게 일어날 확률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차의 운전자거나 네. 비행기 탔던 사람은 이제 내가 죽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어날 그 사고 확률이 다 내가 사망할 확률이 다 있는데 네. 이제 반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률은 있지만 또 이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고리나 뭐 이런 게 그 인근에 많은 사람이 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고 여파가 더 큰 게 문제다라는 그렇죠. 게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한데 결국 뭐
자기의 삶을 보면은 네. 자기의 생명을 보면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교수님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정현 대표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정현 대표님은 반핵도 찬핵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100% 뭐 안전하게 가자는 말씀은 아니신데 요것만은 그래도 지키고 가자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 교수님 예. 말씀하신 건 네. 맞습니다. 예. 미미한 작은 확률이라도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 자, 그래서 30년 전에는 월성 1호기 현재의 디자인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2, 3, 4호기 건설할 때는 지금 그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게 30년 전의 개념이거든요. 네. 설계 개념. 그것이 2, 3, 4호기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받아들여졌냐. 그래서 R7이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덜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향상을 어떻게 시키라고 보면? 네. R7을 만들어서 예. 적용을 했고 그 결과 월성 2, 3, 4호기에서는 경남문기에 수문까지 달아서 네.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중기 파단 사고에 해당하는 압력까지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네. 설계 요건으로 반영을 해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호기가 계속 운전되는 시점에는 그것이 최소한 예.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주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리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예. 거는 맞는데요. 네. 이게 뭐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그전 거는 계속 획기적으로 낮아서 예. 이제 가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타당치 예. 않습니다. 당연히 예. 후속 호기가 더 좋은 안전하게. 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조금 더 안전성이 강화된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전 것들이 네. 가동을 못할 만큼 아까 제가 이제 2개의 에어백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있으면 더 좋지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지금 이 월성 1호기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노후 원전이 있어요. 네. 그 원전에 대한 심판들도 계속 내려야지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안마다 사실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고리 1호기 같으면은 예. 사실은 저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40년을 원래 운영 허가를 줬기 때문에 30년째 안 해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될 때만 그게 뭐 독과점 규제 뭐 이런 걸 하고 뭐 강가상각길 미리 뺀다는 그런 개념으로 네. 그 운영 허가 기간을 30년을 줬대요. 예. 근데 이제 기기 건전성 측면에서는 뭐 40년을 써도 괜찮은 네. 걸로 그렇게 예. 평가가 돼서 미국의 다른 발전소, 똑같은 노형의 다른 발전소들은 그냥 40년을 원래부터 했거든요. 똑같은 형이라는 것은 이 뭐 캔두형이라고 아니 하던데 이제 고리 그런가요? 1호기는 캔두형이 아니고 고리 이제 1호기. 보통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그런 거 똑같은 건 이제 미국에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40년을 원래 40년 원래 운행하고. 그 허가를 40년으로 줬기 때문에 예. 40년째 이게 30년째 안 해도 됐고 네. 40년째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30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설비 보강을 좀 했습니다만 30년, 10년 더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40년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운전할 수 40년은 있는 거의 기본이고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으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10년을 하냐, 20년을 더 하느냐. 네. 20년 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정현 대표님도 원자력을 그냥 안전하게는 사용하자는 쪽이시잖아요. 찬핵도 아니고요. 반핵도 예. 아니고 다만 네. 안전하게 가자. 후쿠시마가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도 그전까지는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네. 쪽에 주력을 했죠. 그러다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네. 이런 관점도 예. 우리나라 사회는 필요하다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고 요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서 느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건도 R7도 왜 레이즈를 하냐. 네. 우리나라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요. 한수원에서요. 두 번째는 투명한 안전 규제 활동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내려버리고. 근데 그게 일반에 다 공개될 필요가 혹시 있나? 이게 너무 캐나다 같은 전문적인 경우는 것이라서.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포인트프로 하나 하는데 네. 15,000장 이상의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네. 예, 그것이 인터넷 지금도 떠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거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국민 누구든 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계속 운전하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네.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움까지 줘서 전문가까지 붙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국민 수용성하고도 네.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전부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네. 일부 전문가들만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주장은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 교수님은 일부 전문가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아니죠. 저는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안 전문가는 들어가 아니지만 있지만 그 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원전 기술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예, 될까요? 다 투명하게 해야 될까요, 공개를? 물론 이제 그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게 뭐 지적 재산권 관련돼서 뭐 손해가 될 게 아니면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네.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그 뭐 굉장히 사실은 그 해석하고 그러는 게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고 네, 봐도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경우가 보면 있죠. 모르거든요. 예. 지금 이 대표 같은 분 이렇게 실무를 항상 하시던 분들은 물론 이제 다 아실 수 네. 있지만 그분들도 신문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아는 거 그쪽에서 이제 잘하지만 또 저게 한 단계만 넘어가면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평가하려면 큰 그 전문가 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 우리나라가 충분한가요, 전문가 풀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안전기술원이나 네. 이런 데는 이제 충분히 있지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약간 그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 민간 검증단에 계신 네. 분들 이정인 대표님은 물론 충분히 전문성이 있으시지만 네. 그렇게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어떨까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네.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네.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지난번에 왜 그 한수원 그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해서 원전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네, 그랬었죠. 이런 얘기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원전을 정지시킬 만큼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면 네. 그게 해커 몇 사람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전을 잘 알고 거기 정지시키는 로직이 어떻게 네. 돼 있는가 예. 그걸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걸 이제 정지시킬 수 있는 예?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 예. 독립된 그 내부망에 침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 유효하게 작동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렬로 딱 뚫어가지고 그냥 뚫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있기 네. 때문에 그냥 뚫리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뭘 말씀이시고요. 망가뜨려라, 뭘 좀 예. 오작동하게 해라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 수십 명이 있어야 되고 이 해커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서 네. 했어야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그 전문성 예? 예. 이런 것들을 국민이 잘 네. 이제 시간이 인정을 안 문제라서 하죠. 오늘 지금 여기서 시간을 맞춰야지 될 시간이 지금 돼서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고 저희 이 프로그램이 금요기획마다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원자력은 뭐다라는 것에 본인의 주장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 예, 원자력은 안전에 대해서 예.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특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수용을 해야 된다. 네. 국민이 불안하게 만드는 원자력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를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특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전문가 부족합니다. 왜 예.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 규제 기술 인력이 지금 우리나라 500명밖에 안 되는데 독일만 해도 2,000명이에요. 예, 여기까지 제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더 짧으면 좋습니다. 주 교수님, 원자력은? 예, 저는 원자력은 국민의 편안한 생활과 네.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극명하게 엇갈려서 다시 더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근데 마음이 그거는 들긴 사실이거든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예. 에너지를 네.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도 잘 쓸 수 있고 우리가 그렇죠. 산업 경쟁력을 예. 확보해서 네. 이런 그 국부를 창출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게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게 네.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월성 1호기 재가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오늘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슈퍼푸드였고요. 5983님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